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팅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지금 얼마입니까? 1,300원 근처에서 1,300원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은 1,300원을 뚫고 올라간 시점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하방 압박을 가져온 부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영상은 뒤늦게 올라갈 거니까요. 다만 리플 코인의 모멘텀은 변동이 없고 리플 CEO가 밝힌 리플의 가격 급등에 대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이번에 새로운 해당되는 규제가 완화될 것을 우리는 예상하고 있고 SEC 의장, SEC 위원장은 이제 곧 해임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SEC 하면 떠오르는 리플 코인은 그에 대한 수혜를 가장 많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에 대한 기대 가치가 더욱더 높을 수밖에 없죠. 참고로 얘기하자면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 두 번째로 이 스테이블 코인 뭡니까? 달러와 1대1 비율로 움직이는 코인을 발행하겠다. 세 번째로 뭐가 있죠? IPO, 주식시장의 상장이 있고 네 번째로 ETF가 있습니다. ETF는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남아있는 리플 코인이기 때문에 SEC라는 강력한 악재성 이벤트가 없어진다. 그러면 리플은 날개를 달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점의 모습입니다. 물론 리플 코인을 오랫동안 투자했던 분들은 아직까지도 지금 1,300원 두드린다 하더라도 내 단가 1,500원 이상, 2,000원 이상은 아직도 멀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중요하다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그에 따라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한 거니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플 CEO가 밝힌 리플의 급등에 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 보시면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뭐라고 합니까? 리플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또한 친암호화폐 정책, 그리고 로빈후드의 XRP가 재상장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의 기대치를 더욱더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얼마입니까? 1,300원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모습, 리플 코인이 1,294원입니다. 자, 이거는 주봉의 모습입니다. 제가 주봉을 여러 번 보여드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기 이 1,000원대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리플은 뭐 목표 단가가 1달러다, 뭐 2달러다, 10달러 올라갈 것이다.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중요한 부분은 정작 1,000원 라인입니다. 이 1,000원대 라인을 지지받고 끄집어 올려놓는다. 여기서 안착만 시켜놔도 그 이후에는 저항대가 없습니다. 그만 뭡니까? 새로운 시세가 나오고 새로운 변곡점이 나오는 시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은 지금 이 동그라미들을 뚫고 올렸을 때가 확실한 시점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SEC는 더 이상 리플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SEC가 리플을 압박했지만 이건 리플을 압박한 게 아니라 전체 코인 시장 모두를 압박한 거와 다름없었습니다. 왜? SEC는 너희들 대부분 코인은 다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라고 강조하면서 확실한 제재를 가했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 부분은 아예 없어졌다 라고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는 재료가 소멸된 게 아니냐. 11월 달입니다. 지금 현재 11월 달이고 12월 달 그리고 1월 달이 돼야지 취임을 하고요. 1월 달에 이어서 내각을 구성하고 예산을 집행한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아직까지도 그 기대감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이 시점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자, 아무리 좋은 코인이라더라도 100% 비중 다 싣고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부분은 간단한 있습니다. 왜? 투자 심리가 흔들리게 되면 100% 몽땅 들어갔으면 조금만 흔들려도 매도 타점을 잡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됩니다. 매수와 매도의 비중은 확실하게 20에서 30%의 비중을 나누어 들어가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얼만큼의 비중을 들어갈까 얼만큼의 수익권에 단계적인 차익 실현 물량을 얼만큼 가져갈까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죠. 매수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도도 해야지 우리의 현금을 확보하면서 추가적인 하방 압박이 나왔을 때 우리는 대응 전략을 피울 수가 있겠죠. 자, 대응할 수 없으면 절대로 그거는 성공하지 못하는 수익 구간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응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매도 타점까지도 같이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면서 이 리플 코인이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지금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해당되는 문자도 무료고요.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고요. 문자 받아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문자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자만 보면 대응 못하겠다, 카톡방 들어와서 같이 한번 대응하시면 훨씬 더 큰 수익 구간 같이 만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는 게 번거롭다고 하면 아랫부분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 소통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같이 받아도 충분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플의 규제가 낙관론 속에서 1달러를 도전하고 있다. 고래와 기관 투자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판단하고 있다. 이 고래는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러한 기업과 기관들이 이제는 리플에 투자하고 있다. 왜냐하면 리플 코인이 강력한 모멘텀이 없다면 기관과 기업들 얘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뭔지를 우리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중에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보시죠. 자, 이 내용을 보시면 리플의 원장에 업데이트가 나왔는데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다. 이게 지난 9월 달부터 나왔던 뉴스였습니다. 자, 어떠한 업그레이드를 두 가지로 분류했냐? 스테이블 코인과 리플입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보시면 어떠한 부분입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은 해당되는 부분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리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스테이블 코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달러와 1대1 비율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것은 달러를 발행하는 것과 똑같다 라고 보여줍니다. 그렇다는 건 이 스테이블 코인 최근에 트럼프가 공략을 했던 부분 중에 뭐가 있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에 비트코인을 우리는 미국은 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으로 우리는 전략적 비축 자산을 만들 것입니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달러의 위치에 올려놓겠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전략적 비축 자산이란 것은 해당되는 미국이 거래를 할 때, 미국과 거래를 할 때 달러로 거래하는 것도 있지만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도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곧 스테이블 코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 수장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이 되면서 확실하게 전략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게 가상자산 시장은 확실한 제도권 자금으로 넘어가는 시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왜 기관용으로 설계했는지가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부분과 함께 국제 무역에서 이용한다. 그러면 이 미국과 동맹 국가들, 미국과 거래하는 국가들은 모두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야 되고 스테이블 코인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실하게 시장의 기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을 만들어가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리플 코인은 더욱더 크게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 날짜 말했던 부분 중에 미국 암호화폐 세계 수두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리플 CEO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와 똑같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스테이블 코인을 기관용으로 만들었고 기관용으로 설계했다라는 그 부분이 국제 무역에서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은 글로벌 1위 국가입니다. 미국과 거래하는 국가들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모두 미국과 거래를 하죠. 거래를 할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합니까? 이제는 달러가 아니라 해당되는 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리플 코인을 가로막고 있던 SEC 건이 해소가 된다. 당연히 7일새 62%의 폭등력을 갖고 왔던 부분이고 고래들 또한 6년 만에 최고 수준을 축적하고 있다. 축적이란 것은 뭡니까? 매집이라고 했죠. 자, 이 매집이란 건 뭐죠? 매집은 일반적인 매수와는 틀립니다.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죠. 근데 이 매집이라는 것은 틀립니다. 매집은 뭡니까? 올라가는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말하는 고래들은 누굽니까? 뭐 기업이고
기관이겠죠. 절대 개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업과 기관이 니플 코인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당연히 그에 맞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SEC와의 분쟁이 끝났다.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자, 증권위원회는 니플한테, 야, 니플, 너희는 증권인데 왜 우리 증권법을 따르지 않느냐? 이 부분을 첫 번째 법정 공방을 펼쳤고 미국 법원에서는 결정 내려졌죠. 자, 미국 니플은 증권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결정했기 때문에 SEC는 더 이상 그걸로 걸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 방식에 대해서 자, 기관들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게. 근데 SEC가 어떻게 했습니까? 항소를 했어요. 항소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당연하겠지만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입장에서 모험을 걸었다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덜커덕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SEC는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임하겠다. 해임하겠다. 이러한 뉘앙스를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당연히 기업들, 고래들, 우리가 기업과 기관들은 당연히 니플 코인에 이제는 투자를 확실하게 늘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주기에 40배의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니플이라는 거. 당연하겠지만 SEC가 해당되는 니플 코인을 압박했던 그 부분이 어디 시점을 만들어냈습니까? 법원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런 시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7년 동안 니플 코인을 압박했던 그 부분인 거고 여기 1,000원대 라인을 계속적으로 맞고 떨어지고 그 부분이 여기까지 미국 법원이 결정 내리기까지 엄청나게 힘든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니플 코인을 투자했던 많은 분들, 강력한 홀더분들 또한 굉장히 힘든 시기는 맞습니다. 왜? 1,000원만 올라가면 내려가고 1,000원만 올라가면 내려가니까 답답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지칠 수밖에 없겠고요. 이러한 부분이 미국 법원에서 결정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SEC가 힘을 못 쓰겠다 했었는데 항소를 하는 바람에 시장에서는 또 한번 흔들거림을 가져왔죠. 다만 지금은 미국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정권이 바뀐 시점에 당연히 급등력은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자를 먼저 넣어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고 여기 문자 보내기 번거롭다면 아랫부분에 링크 있습니다.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 소통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이것 또한 무료예요. 무료로 받아보시고 1,000원대 넘기기 전에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600원까지 떨어지면 또 매수하겠습니다. 500원까지 떨어지면 매수하겠습니다. 자, 이러하신 분들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시죠? 왜 후회합니까? 1,000원 이상 못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700원, 800원 대도 비중을 확실히 나누어서 진입하게 되면 그러한 리스크 없이 우리의 수익과는 높일 수 있다라고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박스권 라인의 위치에 있는 부분에서 우린 추가 수익 구간을 더욱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조금 더 영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리플 말 그대로 SEC 의장의 사임설에 따라서 2023년 7월 이후에 최고치의 기록을 세우고 있고 비트코인은 금리 전망에 따라서 하락세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또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죠. 왜? 트럼프가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된다고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움직인다. 나머지 알트코인들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점을 만들어낼 거고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는 알트코인 시장이 개막될 것이다. 라는 부분은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수순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 ETF 말도 안 꺼내면 안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솔라나와 리플, ETF 신청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승리했다라는 그 부분은 당연히 콜옵션들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왜? 리플 ETF를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과정이 되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말하는 ETF는 뭐라고 했습니까? 펀드라고 말씀드렸죠. 이 펀드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근데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된다.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시장에선 긍정적인 힘을 전달할 수밖에 없겠죠. ETF가 나온다는 것은 코인 시장에서
이젠 제도권으로 넘어가는 시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 열광했고 이더리움 ETF 열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리플한테는 회의적이었습니까? 왜? 리플은 SEC와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운용사들은 리플, SEC한테 리플 ETF 나 승인해 주세요. 승인해 주세요. 여러 군데서 신청서를 냈죠. 그 이유는 뭡니까? 당연하게도 리플이 갖고 있는 모멘텀은 지금 현재 금융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전체 코인들 중에서 리플만큼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곳이 없고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또한 리플과 손을 맞잡고 CBDC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 또한 확실하게 리플 코인이 그냥 일반 코인과는 다른 금융 시스템을 장착한 코인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이벤트들이 쭉쭉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그럼 리플은 한 발짝 한 발짝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커스터디 사업은 뭡니까? 커스터디는 은행과 같은 사업이에요. 수탁 사업이죠. 우리가 돈을 은행에 보관하는 것처럼 리플 또한 우리 리플을 우리한테 보관할 수 있도록 이 커스터디 사업을 진행하겠다. 근데 이 커스터디 사업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은행과 같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은행에 돈을 입금하면 이자를 내리고요. 그 부분으로 대출 서비스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리플 또한 마찬가지죠. 금융 시스템에 총괄적인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리플을 가지고 이자와 대출 서비스가 가능한 금융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는 부분이 리플의 다음 스텝입니다. 또한 이 스테이블 코인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를 확장한다는 건 확실한 금융시장의 자금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달러와 1대1 비율로 움직이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리플의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린 리플 코인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고래들 또한 지금 너무나 입맛을 크게 다시고 있죠. 고래의 등장과 보안 강화에 따라서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었습니다. 지난 10월 달부터 말이죠. 근데 10월 달부터 쭉쭉쭉쭉 올렸습니까? 아니죠. 안 올랐어요. 이제서야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두고 많은 분들이 실망을 먼저 했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ETF라든지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였냐? 제가 이 부분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기 전에 어떠한 노림수가 있었는지를 보게 되면 그 답이 나와 있죠. 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어떠한 노림수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왔다. 그리고 월가라는 고래들은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될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매집과 매수 차이점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는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입니다. 어떤 말이냐? 올라가던 걸 따라서 매수해도 매수입니다. 근데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던 것을 끄집어 내려서 다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한다. 자, 고래들은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매집 구간을 더욱더 길게 가져가겠죠. 그 말인즉슨 뭡니까? 우리 리플 코인이 1,000원대를 못 넘고 계속 맞고 떨어지고 이런 시점에도 고래들은 계속 비중을 추가했다.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들 때문에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절대 고래들한테 속을 필요가 없다. 라고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래들이 많이 비축해놨던 부분이 컸기 때문이라는 것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커스터디 사업 또한 리플이 지난 한국에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금융사들과 협력해서 한국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키우고 싶다. 근데 이 커스터디 사업 수탁 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시장 규모가 엄청납니다. 얼만큼을 예상합니까? 시장 규모는 10조 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10조 원도 아니고 10조 달러입니다. 그만큼 커스터디 사업에 대해서 리플은 진심이다. 인프라 구축력을 더욱더 커지고 있다. 근데 이게 한국에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이미 있고요. 유럽도 이미 있고 일본도 이미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도 진출하겠다라는 거죠. 토탈 총 시장 규모가 10조 달러입니다. 엄청난 자금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나면서 이제부터가
시작하고 있죠. 여기다가 스테이블 코인, IPO, ETF, 추가적으로 CBDC까지. 자, 말씀드렸던 CBDC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글로벌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또한 CBDC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디지털 화폐는 우리가 다음으로 가야 될 플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플랜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함께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에 뭐가 더 유리할 것인가? CBDC인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인가?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무게감이 많이 높아졌죠. 트럼프도 대놓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만들겠다. CBDC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한 부분들이 리플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은 공생 관계입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 또한 당연히 리플의 모멘텀을 크게 작용하겠죠. 또한 IPO는 뭡니까? 주식 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ETF는 뭡니까?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하죠. 이 두 가지는 SEC의 힘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SEC가 승인을 해줘야지 가능한 부분인데 많은 운영사들은 이미 ETF를 신청했고 IPO 또한 이제 이 SEC 위원장이 바뀌게 되면 25년도에 꽃을 피울 모멘텀입니다. 어떻습니까? 25년도, 24년도 지금 마지막 달이지만 24년도의 움직임과 25년도까지 그 움직임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확실한 슈팅 구간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어때요? 지금 이렇게 고래들의 움직임 그리고 해당되는 리플 코인의 모멘텀 그리고 SEC의 움직임 이 모든 부분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이 박스권 라인이 큰 부분입니까? 많이 올라간 단가입니까? 단기적으로 빨리 올라갔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 횡보 라인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코인 이 가격으로 만족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지금부터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모든 리플 코인 들고 있는 분들은 매입 단가가 다들 틀리실 거고 해당되는 투자의 가용 금액도 틀릴 겁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어떻게 하면 크게 만들 수 있을지 같이 판단하시면서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SEC의 긴 터널에서 이제야 빛을 보고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더 이상 올라가는 도중에 멈추지 마시고 매수 또한 매도 또한 어떻게 얼만큼 매조를 진행해야 될지 이 비중을 얼만큼 나눠야 될지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니플코인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또한 문자 보내기 번겁다면 아랫부분에 링크도 클릭하시면 바로 소통방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함께해서 확실한 수익관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